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편안하게 오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는 가수 황기동이고요.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힐링을 드리려고 콘서트도 했고 자동 골프도 하고 항상 암 환우분들에게 뭔가 좀 더 힐링과 도움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가수 황기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움 강남 요양병원의 원장 홍영한입니다. 오빠 전문이고요. 네, 저도 암 환우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계속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오늘 되게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질문을 많이 할 건데 네. 이제 그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궁금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키가 작아 보이는데 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이분이 큰 거예요. 저는 이제 앉은 키가 커요. 네, 그래요? 다리가 작습니다. 수님 저랑 비슷한가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잘 못 쟀어요 아직. 그러셨구나.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한 게 면역력에 대해서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 면역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질 때도 있고 면역력이 좋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사실 사람 그러면 막 면역력이 약할 때는 좀 또 몸도 많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혹시 이 면역력에 대해서 좀 약간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면역력은 일반적으로 뭐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그냥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뭐 힘인 거죠. 안에서 면역 세포들이 이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 제거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면역력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볼 때는 병을 고치는 어떻게 보면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네, 제가 이제 외과 의사인데 네.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수술 네. 어떤 수술? 네, 뭐 여러 가지 수술, 이부터해서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 주로 이제 배 수술을 많이 하죠. 뭐 위암이나 간암이나 뭐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근데 앞으로는 미래에서는 수술이 없어질 날이 곧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면역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면역 세포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 얘네들을 잘 이용하면 수술 안 하고도 암세포를 없앨 수 있게 있을 그런 의학의 발전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올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올 겁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이제 네.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면은 그 치료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고용량으로 이렇게 비타민. 그렇죠. 네. 근데 이 고용량이 얼마나 고용량인지.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C를 네.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일반인들은 비타 500 뭐 이런 거. 그럼요. 비타 500 비타 500 두 번 배우면 비타 1000. 그렇죠. 그렇죠. 레모나 1500 그렇죠. 네. 4명 2000. 네. 뭔가 약간 그렇죠. 네. 근데 비타민 C는 우리가 요즘은 암 치료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나 항암 방사선하고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 항암 치료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가고 항암제의 반응률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고 병행했을 때 방사선 치료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가정의학과 학회지에 유방암에 대한 그 유방암 방사선 치료 이제 하는 동안에 비타민 C 고용량을 했더니 이제 3년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다는 논문들은 뭐 많이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혹시 그러면 그 고용량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게 애매한데 그쵸, 애매할 것 일반적으로 같아요. 우리가 치료에서의 고용량은 이제 데시리터당 그러니까 P100cc당 한 제가 봤을 때 20ml 정도 녹아 있을 때 고용량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암을 좀 사멸하는 에파토시스라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그런 농도가 20mg per 데시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애매하잖아요. 20mg이 그쵸. 혈중 농도에 얼마큼 먹어야지 아니면 얼마큼 맞아야지 예. 이게 되는지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C 먹어서는 그 농도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먹는 거는 이제 향이 맞아요. 흡수율이 떨어져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g 먹으면은 한 뭐 절반 이하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혈중 농도를 따질 때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비타민 C 10g 정도를 맞으면 많이 올라가면은 한 순간적인 농도긴 하지만 한 100mg/dl까지도 올라간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암 치료 용도, 암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 C를 암 치료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보통은 체중 정도 이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뭐 췌장암이 있는데 비타민 C 요법을 같이 하고 싶다, 항암제하고, 그러면 60kg면은 한 60g 정도 이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치료를 할 때.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혈중 농도가 우리 이런 리오단이나 이런 이제 유명한 비타민 C 학회에서는 400mg/dl, P100cc 안에 400mg 정도 녹아 있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이제 이 암을 죽이는 이제 산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통은 그 기준이 이 몸무게 정도, 그러니까 최대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몸무게 1.5배까지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논문들이 조금씩 나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용량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거 왜 고용량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비타민 고용량만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통합의학 치료를 같이 좀 병행하자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가성비가 일단 좋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비타민 C는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되는 게 비타민 C는 뭐냐면 부작용이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어요.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또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이제 에비던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학회지에도 그때 얘기했지만 2014년도 그때 유방암 관련 논문을 해서 같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표준 치료와 더불어 같이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득이 있다고는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선택이긴 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항암 치료하고 병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연구가 된 항암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탁솔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하고 병행했을 때 이제 탁솔의 농도가 낮은 농도에서도 이제 그 효과는 우리가 고농도 탁솔하고 비슷한 이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항암 치료에 있어서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할 때도 우리가 비타민 C 고용량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사선 치료 자체가 그 우리 몸에 그 ROS, 그러니까 활성산소, 그러니까 뭐 ROS 정도 그런 유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이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이 비타민 C도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 물론 조직의 보호도 있겠지만은 그 방사선 치료에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선택의 문제라고는 합니다. 이거를 대학에서는 뭐 굉장히 싫어하죠. 물론 요즘은 조금씩은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교수님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 따지는 그런 대규모 논문이 아직은 이제 미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건 좀 이제 에피소드긴 하지만은 비타민 C에 대해서 뭐 대규모로 이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이득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되게 에러들이 많았어요. 뭐 먹는 걸로 복용했다든가 뭐 이제 맞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정맥으로 이제 했을 때 농도가 달라진다는 거는 한 10년 한 20년, 15년,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멀리 갔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원칙 중에 이제 이 표준 치료를 하되 이제 통합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제 치료 효과 개선에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부작용이 없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가 납득이 돼야 된다는 그 기준에 비타민 C는 되게 부합을 해요. 치료용으로 했을 때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산화작용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한 저 몸무게 1.5배까지 용량도 올릴 수가 있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할 때 이제 병행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방적으로 할 때는 이제 보통 20에서 30g 정도만 한 2년 동안에 일주일에 2번, 2년이 지나서는 한뭐 조금씩 줄이면 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 5년까지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비타민 C 그 교과서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비타민 C가 그 암을 뭐 직접적으로 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비타민 C 자체가 암을 뭐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이제 크게 물론 뭐 항산화 작용도 있지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암제하고 병행하면서 쓸 때는 이 과산화수소를 이제 내보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암을 사멸하는 데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항산화 치료, 뭐 이거 비타민 C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네.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항암제 부작용을 좀 줄여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과산화수소를 방출해서 오히려 이제 산화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면역력에도 상승에도 기여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원래 역할이 이제 콜라겐 합성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비타민 C 결핍이면 아실 거예요. 괴혈병이라고 해서 피부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이건 음식 섭취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걸 따로 얘기하면은 이 콜라겐이 이제 좀 탱탱하잖아요. 우리 조직들이. 그래서 암이 이제 주변 조직을 녹이고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이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암을 사멸하는데 분명하게 일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비타민을 하면서 그 고용량 비타민 C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또 그 치료법이 비타민 C하고 뭐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제 비타민 C 주사를 맞으시면서 뭐 비타민 C를 먹기도 하거든요. 되게 신 거 있던데요, 먹으면.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반동 효과를 없애준다. 리바운드 스쿱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갑작스럽게 비타민 C 정맥으로 안 맞으면 스탑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좀 고갈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그 반동 효과로 괴혈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4g 이상 정도씩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타민 C는. 그리고 같이 이제 했을 때 조금 시너지가 나는 약제가 우리가 알파리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신데렐라 주사가 있어요. 신데렐라 주사. 네. 12시 전에 맞아야죠. 그렇죠. 12시 전에 맞아야지 열심히 놀죠. 활성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척투산, 우리가 알파리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타민 C하고 같이 동반이 되게 되면 비타민 C의 효과를 좀 올리는 상승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비타민 C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동등한 비타민 C의 용량을 7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 역으로 하면 7배 정도 이제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이제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점부터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식생활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암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처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음식, 아니 일단 패닉에 빠지겠죠. 심리적인 패닉을 떠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다 되고 간다면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잘 드시지 못하더라도 이제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숙제로라도 좀 이제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좋아하는 음식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부터 저희 통합의학적 치료를 하는 곳에서는 뭐 면역 치료도 있고 뭐 수액 치료도 있고 이런 치료들을 그 스케줄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게 이렇게 이제 나름 세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 수술 전 한 2, 3주 전부터 뭐 이런 이제 면역 치료나 수액 치료를 좀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수술하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처가 회복되는 거겠죠. 마취의 부작용에 회복하고 그런 것도
이제 수액이나 이제 면역 제제를 그때그때 맞춰서 또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항암 방사선 기간 동안에도 부작용을 관리하고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통합의학적 치료를 같이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는 이제 통합의학이든 일반 표준치료는 똑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5년 정도까지 관리를 하게 되고요. 보통 2년 동안이 가장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관찰 기간이고 2년이 지나면은 조금은 그래도 이제 재발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통합의학적 치료 중에 미즐토라는 약제가 있는데 미즐토 그거는 이제 겨우살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약제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암노바, 이스카도, 헬릭소라는 게 있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7년 정도까지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면역 T세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네. 먼저 질문한 거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느냐? 네네네. 이제 앞에서부터 해서 이제 토탈 우리가 진단부터 해서 한 5년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관리라는 게 뭐 5년도 5년이지만 그 이후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죠. 네. 이제 생활 패턴을 좀 바꿔주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아무래도 맞아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되게 또 생각해보면 생뚱맞게 또 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 건강하게 살았는데 네. 걸렸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팩터들을 나한테 좀 안 좋은 뭐 식사가 나는 불규칙적이다, 아니면 운동을 안 했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거에 따른 뭐 좀 해결 방법들을 좀 마련해 놓으면 좋겠죠. 네. 맞네. 진짜 그 원래 생활 패턴이라는 게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뭐 내가 어디서 뭐 뭘 어떻게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뭐 있으니까 같이 먹게 되는 거고 뭐 있으니까 그냥 먹고 근데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보다도 더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벌써 끝났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마지막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한 10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네. 너무 좋은 네, 그 다양한 그 암, 진행. 네, 다양한 암 치료법 중에서 네. 그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좀 기준이요? 네, 네. 가장 좋은 게 일단 따라야 되는 1번은 표준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표준 치료라는 게 수술항암 방사선 대학병원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하고 식이, 음식을 잘 드시는 거고 적당히 운동하는 거고 세 번째가 저희가 하는 이제 통합의학 치료거든요. 통합의학 치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치료로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논문들도 많이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학적 치료라는 것도 저는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런 치료는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에비던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이 나와 있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면역 치료를 항암만 한 경우하고 항암하면서 면역 치료를 한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 논문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게 이런 효과는 있다. 뭐 비교를 했더니 최소한 삶의 질에 대한 스코어,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 중에 59토라든지 이런 소화기 증상이 좋아지더라 라는 객관적인 증상이 객관적인 그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는 환자하고 보호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환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면은 이제 환자들이 와서 원장님이 암이 걸리면은 원장님 가족이 암이 걸리면 이런 치료를 하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고요. 네. 그러면은 뭐 저는 뭐 고민 없이 그냥 한다고 얘기를 하죠. 해야죠. 제가 그러니까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면역 치료나 수액 치료는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뭐 고주파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뭐 고형암이냐 혈액암이냐 뭐 이런 이제 약간의 그런 암 종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리면 표준 치료 플러스 뭐 이런 이제 뭐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 C라든가 뭐 이제 면역 치료 아까 뭐 다른 부작용 뭐 셀레늄 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하게 에비던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 있는 쪽이 물론 면역하고 뭐 이런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선진국의 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안 하는 치료도 일본이나 독일에는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중입자 치료 뭐 많이 알고 계신 중입자 치료입니다. 그건 이제 분명하게 표준 치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다음에 뭐 포톤 세라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관심이 있는데 물론 아직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앞선 치료들을 조금 더 환자들한테 접근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게 또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암은 고혈압, 당뇨같이 결과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옛날같이 암 걸려서 뭐 바로 죽거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치료 관리를 잘하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1세대, 2세대, 3세대 면역항암제 뭐 요즘은 3세대도 또 1, 2, 3으로 나눠서 요즘은 카티라고 해서 뭐 퀴니아나 이런 약까지 이제 굉장히 면역적으로 많이 이제 1대1 치료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체 맞춤형 치료. 그래서 지금이 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좀 이제 기다리시면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또 통합의학도 나름 이제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렇죠. 네. 암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나는 안 걸리겠지 하면서도 가끔 막 술 먹고 저도 막 담배 듣고 막 끊고 다 했지만은 근데 진짜 식습관이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 관리에서도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일 왜냐면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서 제 체력도 좋아지면서 이제 그 면역력도 생기고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원장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는 게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자기 관리. 네, 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우리 환우분들도 지금 뭐 다 듣고 계시겠지만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뭐 하더라도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서 원장님과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또 잘하면서 치료법에 대해서도 잘 의논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네요.